낭독 모녀 세계의 신비로운 전래동화 스코틀랜드 편 개암 까는 케이트. 옛날 옛적에 예쁜 공주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케이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왕비에게도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의 이름도 케이트였습니다. 그러니 한 집안에 두 명의 케이트가 있는 셈이었죠. 만일 임금님의 친딸인 케이트가 훨씬 더 예쁘지 않았더라면 큰 혼란이 생길 뻔했지 뭐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왕의 딸 케이트는 예쁜 케이트라고 부르고 왕비의 딸 케이트는 그냥 케이트라고만 불렀답니다. 두 케이트는 처음 만나자마자 좋은 친구가 되었고 친자매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예쁜 케이트의 미모 때문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임금님의 딸이 자기 딸보다 더 예쁘다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어느 날 왕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암탉을 기르는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예쁜 케이트의 미모를 망쳐놓을 저주로 내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닭을 치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계집애를 제게 보내세요. 보낼 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은 조금도 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당장 그 예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왕비는 아침에 먹을 달걀 한 바구니를 가져오라는 구실로 임금님의 딸을 닭을 치는 여자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쁜 케이트는 부엌을 지나다가 테이블 위에 귀리로 만든 과자 몇 조각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과자를 먹으면서 닭을 치는 여자에게 갔습니다. 예쁜 케이트가 닭을 치는 여자의 집에 가서 달걀을 달라고 했습니다. 젖옷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닭을 치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예쁜 케이트는 아궁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검은 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러자 닭을 치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왕비님께 먹을 것 단속을 좀 더 잘 하시라고 전해요. 다음날 아침 왕비는 예쁜 케이트를 다시 한번 닭을 치는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예쁜 케이트가 부엌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보관하는 광의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완두콩을 줍고 있었어요. 친절한 소녀인 케이트는 발길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예쁜 케이트에게 완두콩 꼬투리를 한 줌 주었습니다. 예쁜 케이트는 그걸 씹으면서 계속 길을 갔지요. 예쁜 케이트가 닭을 치는 여자의 집에 가서 달걀을 달라고 하자 닭을 치는 여자는 말했습니다. 젖옷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예쁜 케이트는 아궁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검은 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집으로 가서 왕비님께 전하세요. 일이 되길 바라신다면 직접 오셔야 한다고. 닭을 치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왕비가 직접 공주를 깨워서 닭을 치는 여자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예쁜 케이트를 감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하자 닭을 치는 여자가 예쁜 케이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젖옷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예쁜 케이트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의 머리가 솥에서 예쁜 케이트의 머리 위로 뛰어 올라와 케이트의 머리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예쁜 케이트는 이제 양의 머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만족스러워한 것은 물론이지요. 하지만 왕비의 딸 케이트는 언니의 일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케이트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없어. 언니한테 다음에 또 무슨 흉한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는 고운 천을 꺼내어 언니의 머리에 씌워주고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행운을 찾아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걷고 또 걸어서 어느 다른 왕국에 이르렀습니다. 씩씩한 케이트는 왕궁으로 가서 부엌 하녀가 되었어요. 그 덕택에 케이트와 병든 언니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다락방이 두 자매의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큰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그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병든 왕자는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에 왕자를 간호하는 사람마다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왕자를 밤에 간호하겠다고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케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왕자님을 간호하겠습니다. 한 자루 가득 은을 주신다면요. 임금님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케이트는 잠자는 왕자의 곁에 앉았습니다. 자정이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왕궁의 시계가 12번 울리기가 무섭게 왕자가 몽유병자처럼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옷을 입고는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가서 현관을 지나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케이트는 왕자의 뒤를 바짝 따라갔지요. 왕자는 말에 안장을 얹고 사냥개를 부르고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케이트도 살짝 왕자 뒤에 탔습니다.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도 그 옆에서 함께 달렸습니다. 일행은 빽빽한 개암나무 숲에 이르렀습니다. 구불구불한 숲길을 지나가는 동안 케이트는 개암을 따서 앞치마 주머니 속에 담았습니다. 숲을 지나 계속 더 가다 보니 푸른 언덕이 나왔습니다. 열려라 푸른 언덕이여! 젊은 왕자와 말과 사냥개를 들여보내다오! 왕자가 외쳤습니다. 케이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자 뒤에 앉은 왕자의 신부도! 그러자 언덕의 문이 스르르 열렸고 일행은 문을 통해서 불이 휘황찬란하게 밝혀진 멋진 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멋있는 남녀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케이트는 태어나서 그렇게 흥겨운 음악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답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케이트는 말에서 살짝 내려 문 그림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내 아름다운 승려들이 왕자를 빙 둘러싸며 무도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자는 이들과 차례차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염없이 쉬지도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케이트는 이곳이 요정나라 사람들의 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들키는 날이면 요정나라 사람들이 절대 돌려보내주지 않을 테니까요. 케이트는 더 뒤로 물러나서 가장 컴컴한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요술지팡이를 가지고 노는 어린 요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든 여자 요정 한 명이 어린 요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요술지팡이를 조심해서 가지고 있어. 3번만으로도 양의 머리를 뒤집어 쓴 그 가엾은 공주는 다시 예전처럼 예뻐질 거야. 케이트는 그 말을 듣고 주머니에서 개암을 몇 개 꺼내 어린 요정에게 굴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열매를 굴려 보내니까 어린 요정이 지팡이를 놓아두고 열매를 쫓아갔습니다. 케이트는 앞으로 기어가서 지팡이를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닭이 울자 왕자는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케이트도 그 뒤에 살짝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모두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냥개도 물론 같이 따라왔지요. 말은 마구간으로 돌아가고 왕자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케이트는 불가에 앉아서 개암을 까먹었습니다. 아침에 임금님과 왕비, 또 왕자의 동생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왕자님은 아주 잘 주무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케이트에게 아들을 하룻밤 더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황금을 한 자루 가득히 주신다면요. 모두들 방에서 나가자 케이트는 요술 지팡이를 가지고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의 얼굴을 지팡이로 3번 건드리자 양의 머리가 사라지고 예전처럼 예쁜 언니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밤이 되자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왕궁의 시계가 12번 울리자 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가서 현관을 지나서 밖으로 나가 말에 안장을 얹고 사냥개를 부르고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케이티도 살짝 왕자 뒤에 탔습니다. 일행은 구불구불한 숲길을 지나갔고 케이트는 개암을 따서 앞치마 주머니 속에 담았습니다. 푸른 언덕에 와서 왕자가 외쳤습니다. 열려라 푸른 언덕이여! 젊은 왕자와 말과 사냥개를 들여보내다오! 케이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자 뒤에 앉은 왕자의 신부도! 그러자 언덕의 문이 스르르 열렸고 일행은 사람들이 춤추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홀로 들어갔습니다. 왕자가 쉬지 않고 춤추는 동안 케이트는 다시 그림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흰새를 가지고 노는 어린 요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든 요정 한 명이 어린 요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흰새를 조심해서 가지고 있어. 단 3입만 먹어도 왕자는 요정의 마법에서 풀려나 다시 예전같이 될 거야. 케이트는 그 말을 듣고 주머니에서 개암나무 열매 몇 개를 꺼내 어린 요정에게 굴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열매를 굴려 보내니까 어린 요정이 흰새를 놓아두고 열매를 쫓아갔습니다. 케이트는 앞으로 기어가서 흰새를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닭이 울자 왕자는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케이트도 그 뒤에 살짝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모두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냥개도 물론 같이 따라왔지요. 말은 마구간으로 돌아가고 왕자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케이트는 새를 죽이고 깃털을 뽑은 다음 불 위에 매달아 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하고 향긋한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깨어났습니다. 와, 그 새 한번 먹어보고 싶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왕자에게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왕자는 팔꿈치를 디디고 일어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거 또 한번 먹고 싶어. 그래서 케이트는 왕자에게 또 한 조각 주었습니다. 왕자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말했습니다. 그거 또 한번 더 먹고 싶어. 그래서 케이트는 왕자에게 3번째 조각을 주었습니다. 왕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임금님과 왕비와 왕자의 동생이 왔을 때 케이트와 왕자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불가에 나란히 앉아 개암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케이트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은 1자루와 금 1자루를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 것 같지가 않구나. 넌 내 아들을 보살피기만 하지 않고
병을 다 고쳐주기까지 했으니 말이야. 소원이 있으면 또 말해보렴. 뭐든지요?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주마. 그러면 왕자님과 결혼하는 게 제 소원이랍니다.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저런 그런 소원을 말하다니. 케이트는 수줍음이라는 걸 모르는군요. 그러면 왕자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왕자도 밝은 눈을 가진 명랑한 케이트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자의 동생은 병을 앓았던 예쁜 케이트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쌍의 신랑 신부가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케이트가 두 형제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 집안에 두 케이트가 함께 살게 되었지요. 병들었던 왕자가 자기 아내를 개암 까는 케이트라고 부르기로 하지 않았다면 또 헷갈릴 뻔했지 뭐예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고요? 불가에 앉아 개암을 까다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나요?